정말 좋은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힘들게 해서 기반을 딱 만들어 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이런 회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도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이런 회사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오늘 네트워크 마케팅 천사 강의를 하게 된 유한근 MPM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인그룹에서 운 좋게 그룹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아닌가요? 평범한 사회생활을 좀 거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그 대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작은 거예요. 학원 강사를 하고 개인 과외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학 때는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근데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그 유흥업소에서 웨이터 생활을 했는데 학교 끝나고 거기에서 웨이터 생활을 하면서 돈 벌어가는 모습들, 돈 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컴퓨터 학원 강사를 한 과목당 9만 원씩을 받았어요. 한 달에. 그러면 세 과목을 가르치면 27만 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운 좋으면 하루 저녁에 팁으로만 뭐 30만 원이 나오고 20만 원이 나오고 한 달에 벌어들이는 어떤 소득들이 300에서 많게 나올 때는 500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150, 180 받아도 괜찮다 이랬던 시기인데 저녁에 짬으로 이렇게 시간 내서 아르바이트로 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데 왜 직장 생활을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래 이왕이면 돈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났고 사실은 저는 이 사업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꿈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올해 6월까지 개인적인 어떤 그 소득의 그레이드 3천 정도의 그레이드를 만들어 놓고 2027년에 제가 목표하는 게 사회복지재단을 만들고 싶다. 이게 목표인데 그러려고 하면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 경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6월까지 어떤 사업적인 전반적인 기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론 사업을 꾸준히 해 나가지만 27년에 사회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올해는 특히 굉장히 고무적인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변천사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역사와 현 주소, 네트워크 마케팅은 왜 생겨났고 어떻게 흘러왔으며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나 이거 할 거야. 네트워크 마케팅 할 거야. 다단계 할 거야. 그러면 주변에서 너 미쳤냐? 이게 기본적으로 먼저 나오는 건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면서도 왜 이게 이렇게 발전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생겨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책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와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게끔 하는데 미국도 어마어마한 실업자들이 나왔고 그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책 사업을 여러 가지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돈은 많이 나갔는데 사람들이 가난은 임금도 구제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책 사업으로만 해서 가난을 구제할 수 없더라. 근데 미국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 소비를 하더라. 아무리 돈이 없어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입을 건 입어야 되잖아요. 깨댕이 벗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런 소비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괜찮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도 기본적인 기준은 소비의 기준이에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10,000원을 소비했는데 100원 벌고 200원 벌어. 그러면 이것 가지고 부자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내가 10,000원을 소비를 했는데 10,000원을 버네? 본전치기 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10,000원을 소비했는데
5만 원 벌고 10만 원을 번대. 다르게 말하면 100만 원을 소비했는데 그 돈이 200이 되고 500이 된대. 그럼 어때요? 아, 소비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는 이 과정들을 가잖아요. 저희 애들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지금 올해 이제 고2예요. 근데 성장기 아닌 성장기인 것 같다. 좀 애늙은이 같은, 애어른 같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애는 애다워야 되는데, 애가 너무 애어른스러우니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둘째는 과도기예요. 아빠가 한 말 딱 하면, 안물 안궁 이래요.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한마디 하면 아빠 탓. 왜? 갑자기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저 제스처에 리액션에 뭐 하여튼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야, 너 진승 냄새가 나. 막 그 성장기가 되니까 남자들은 호르몬 냄새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큰애도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둘째가 지금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야, 너 냄새 너무 심하게 나. 그러면 안물 안궁. 그러면 아빠도 그러잖아. 야, 아빠는 매일 씻어. 아니? 뭐 이래요. 그래서 과도기인 것 같은데 그 과도기를 잘 거치면 또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또 이렇게 정착기까지 가듯이 우리의 사회 전반의 일들도 그런 것 같고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 생겨나게 된 배경은 바로 이거예요. 한 건강회사가 건강식품을 만들고 영업사원을 모집해서 제품을 판매를 해요. 지금도 영업사원들 많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아. 어떻게 하면 실적을 좀 오를 수 있게끔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 이러면 어떨까? 그러니까 영업사원을 모집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업사원이 만들어낸 어떤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게끔. 요즘 그런 제도들이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보험도 팀장들이 그 직원들 많이 있고 그 직원들이 매출을 많이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먹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시작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획기적이었고 너무 잘 됐던 거예요. 내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원을 회사가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영업사원이 면접을 봐서 이 사람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매출을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나한테 인센티브가 많아져.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어때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뼈대가 되면서 뭐 샤클리라고 하는 회사, 에이본이라고 하는 회사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아메이는 다 아시겠죠. 이게 태동기예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들어져서 이제 막 꿈틀거리는 그런 시대. 그리고 이제 과도기를 겪게 됩니다. 과도기 아시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예요. 우리들이 피라미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야, 그거 피라미드 아니야? 근데 그 피라미드의 어원이 됐던 게 사실은 한 회사가 금전 배당식 그 금융 펀드 사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저희 30대 그 이메일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6,000원 투자를 해서 10억 벌기. 여러분들 6,000원 투자해가지고 10억을 벌면 어때요? 대박이죠. 근데 가장 단순한 원리가 뭐냐면 내가 6,000원을 상위 5명의 계좌가 있어요. 6명의 계좌가 있어요. 내 6,000원을 이 6명에게 1,000원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계좌를 지우고 6번째 계좌에다가 내 계좌를 넣어요. 그리고 이메일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10명의 사람이 10명씩을 모으면 이렇게 6단계만 넣어가면 얼마가 모이냐면 11억 1,111만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굉장하죠. 근데 이 굉장히 큰 금융사기를 만드는 회사를 봤는데 이렇게 뼈대를 그리고 놨더니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이거 피라미드 모양이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그런 피라미드, 이 기자가 어떤 기자인지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똑똑하다고 할 수 있지만 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솔직하게 금융 사기는 폰지 사기라고 해야지 금융 피라미드 이러면 안 되거든요. 구조가 이렇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단계 네트워크 그러면 다 피라미드야. 이게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더라. 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1조 원 넘는 매출을 만들고 있거든요. 1조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큰 돈인 줄 아시죠? 제가 1조에 0.1%만 가져가면 얼마지? 하고 따져봤더니 우와 100억? 100억인가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미 연방거래소에서 고소를 당하게 돼요. 아메이 너네들 불법이야. 너네들 피라미드야. 너네들은 문제 있어. 이렇게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메이가 6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승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게 없잖아요. 검찰이 그러면 네,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제 검찰, 그렇죠? 근데 그 검찰이 막 털었는데도 문제가 없는 회사가 아메이였어요. 그리고 그 아메이를 조사하던 그 검찰이 아메이 회원이 되었다는 사례가 또 실제로 실제로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근데 그 기본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래서 세계 모든 네트워크 회사들 그 전 세계의 네트워크 회사들의 기본적인 법이 다단계 법이 되는 게 바로 이 아메이 판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 혼자 소비하면 나 혼자 쓰면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최소한 몇 명씩의 어떤 판매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만들어야 된다. 소비자 없이 사업하지 마라. 소비자가 없으면 그냥 먹기만 해라. 그 다음에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계 만약에 이제 어떤 내가 이걸 그만하고 싶어요. 이를 청약 처리를 했을 때 반품을 했을 때 반품을 받아줘라. 이게 이제 합법적으로 하면서 모든 네트워크 회사들 전 세계 모든 회사들이 이 법에 이 판례의 기준에서 법을 만들게 되었다. 자, 미국의 성장기입니다. 아시죠? 빌 클린턴 대통령. 이 대통령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에게 굉장히 격려사를 많이 했어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분이 아메이 회원이었다. 명확한 거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제도적인 지원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빌 클린턴은 어떻게 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용이해져요.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한 혜택들을 강화시켜줬고 그 다음에 내가 직장을 하다가 직장 관두고 내가 네트워크를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그 뭐죠? 일 안 하게 되면 주는 게 뭐죠? 시력급여를 못 받는데 여기는 시력급여를 받으면서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세계 경제 회생의 주역입니다. 이러면서 격려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활성화되면서 또 전 세계로 또 진출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자 2000년 이후에는 정착기 이제 안정적인 그레이드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첫 번째 뭡니까? 대저택. 그 성공자들은 굉장히 큰 집에 삽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A사를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굉장히 큰 저택에 초대되어서 거기에서 식사하고 면담하고 이러면서 또 다른 동기부여를 갖는데 저도 꿈 하나가 있잖아요. 정말 괜찮은 집 하나 딱 지어가지고 저는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절벽에 그 딱 집 있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와 그런 집 한 채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응? 근데 저희 대표님은 싫어하실 거예요. 바닷가 짱기는 사람 건강에 해롭다. 막 이러면서. 아니면 진짜 호수가 보이는 괜찮은 곳에 호수 가까이 하면 또 건강에 해롭다. 뭐 피부염이 많다 또 이러실 거니까
호스가 바라보는 진짜 괜찮은 언덕에 집 한 채 쫙 지어놓고 우리 사업가들 딱 쉬러 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대표님은 지금 펜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사업가들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와서 쉬고 가라 뭐 이런 취지에서. 근데 정말 대단한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 여행 가면, 동남아 여행 가면 내 돈 써가지고 여행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초대되어서 내 돈 하나, 경비 하나 들이지 않고 진짜 최고급 호텔에 먹으면서 최고급 강의 시설에서 강의 한번 해줬을 뿐인데 강사료도 나오면 좋고, 그렇죠? 파트너들 후원하고 그렇게 전 세계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 돌아다니는데 그냥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전 세계. 실제로 미국은 전 세계를 가지고 있는 인구들이 꽤 많습니다. 헐리우드의 스타들부터 또 스포츠 스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개인 전용기를 가지고 또 자기 집에 비행기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쓰잖아요. 전용기. 그 다음에 요트. 대표님이 정말 좋아하는, 나는 요트 살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대표님이라면 여기에 누워있는 여성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형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 큰일 날 소리를, 그쵸? 네. 근데 어찌되었건 그 미국은 이런 성장을 하면서 정착기에 들어섰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성공, 부를 이룬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더라. 쉽게 말해서 돈에서 자유롭고 시간에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아까도 말했듯이 처음에 50년도까지 태동기를 거쳤고, 그 다음에 과도기, 불법 피라미드, 이런 굉장히 많은 진짜 우후죽순으로 회사들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피해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법으로 정형화시키면서 성장하게 되었고, 이제는 성장기에 들어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 진짜 어떤 네트워커는 우리도 이제 길이 예전에는 무슨 면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뭐 무슨 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원에 가면 박지성로 이렇게 있잖아요. 박지성이를 위한 어떤 그 길이잖아요. 미국도 이 분이 네트워커인데 자기 집에서 그 시내로 가는 이 길이 그 사람 이름으로 길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왜 그 길이 그 사람 이름이 붙었는지 물어봤더니 시에서 도서관을 만드는데 이분이 굉장히 큰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기부의 대가로 그 시내에서 이 사람 집에까지 가는 이 과정을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길로 만들어주더라. 진짜 멋진 부분들이잖아요. 그게 그만큼 성장해서 정착기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20년 주기로 성장되어져 나가더라. 20년 주기로. 그렇죠? 어쩌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주기를 바라보면 지금은 진짜 굿 타이밍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태동기. 사실은 우리나라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빠르게는 1979년도부터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것들은 올림픽이 이루어지면서, 아시죠? 여기 보면 회사가 광고를 하면서 회원 모집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가 태동기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정착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에 이 시기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자, 태동기를 지나면 항상 과도기를 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크게 4번의 과도기를 겪어요. 4번의 사춘기를 4번이나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첫 번째가 아마 승민코리아, SNK, 그러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석료 떼기. 저는 자석료에 잡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굉장히 많은 피해 사례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막 외국계 대표가 구속이 되고 한국계 대표도 구속이 됐는데, 웃긴 건 빌 클린턴이 와서 야, 우리나라 대표들, 외국계 대표들 풀어주면서 한국계 대표들도 풀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국가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이 회사를, 이 마케팅을, 이런 상법을 없애버릴 건지 아니면 법을 제도화해서 성장시켜 나갈 건지. 진짜 문제가 되면 우리는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없애지 않고 제도화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95년도 제1회 방문 판매법에 의한 다단계 판매법이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문제되는지 봤더니 그때는 자본금 없이도 회사를 만들 수 있었어요. 자본금 없이도. 그러니까 그냥은 만들지 말고 자본금을 넣고 회사를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하려고 하면 5천만 원의 자본금 넣고 시의 허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법적으로 안정화되는지 봤더니 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90년 후반에 IMF.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어떤 힘든 시간들이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IMF를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극복한 나라는 온리 대한민국 뿐이더라. 그때 어머님들 금 많이 갖다 팔았죠. 금 모으기 운동. 진짜 우리 국민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금들 모아가지고 그 IMF에 갖다 내고 그러면서 진짜 힘든 그 시기를 이제 극복하게 되었는데 이 IMF 때 어떤 일들이 많이 생겼냐면 퇴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정년할 때까지 정년 퇴임할 때까지 직장 생활 할 수 있어요. 이거였는데 IMF를 걸치면서 정년 퇴임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 과정 속에 퇴임을 할 수 있다. 회사를 관둘 수 있다. 근데 그냥 관두라고 하면 안 되니까 회사가 이 퇴직금을 좀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돈 냄새 맡은 사람들이 돈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했어요? 네, 배당식. 야, 너 퇴직금 받았잖아. 1,000만 원 넣으면 내가 다달이 100만 원씩 주고 원금 보장해 줄게. 2년 후에 그 원금도 돌려줄게. 은행 이자 보장 났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1,000만 원 이렇게 넣어봤어요. 혹시나 하니까. 근데 다달이 100만 원씩 나오네? 와,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꼬시는 거예요. 야, 1,000만 원 넣어서 100만 원 나오는데 1억 넣어봐. 그럼 얼마씩 나와? 직장 생활에서 너 1,000만 원 받아봤어? 이거 대박이잖아. 1억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또 1,000만 원 나와. 다음 달도 나오고. 또 꼬십니다. 10억을 넣어봐. 10억이 어디 있다고? 야, 그거 있잖아. 너네 집 팔면 되잖아. 10억이면 한 달에 1억씩이야. 1억이면 아파트 한 채에서 사는 돈이야. 그러고 넣었더니 어때요? 날랐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제2의 방문 판매법이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들을 하냐면 5천만 원은 안 되겠다. 너무 싸더라. 그러니까 쉽게 네트워크 회사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네트워크 회사라고 만들어 놓아서 그렇게 돈을 벌고 문제를 일으키더라. 그래서 첫 번째 자본금을 5억으로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를 봤어. 우리도 그 어떤 식품을 사 먹다가 문제가 되면 소비자 그 신고센터에 이렇게 해서 어떤 보상을 받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는 법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공제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제조합은 혹시 이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회원들에게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곳에 5억과 이런 곳에 가입되지 않으면 불법이야. 이렇게 기준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와, 이제는 진짜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 같다라고 했더니 또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네, 신방판이라고 네트워크로 하면 자본금 5천만 원이 5억이 있어야 되는데 방판은 뭐 5천만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 신방판이라고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 피라미드의 거장, 경남이 나온 불운아들. 자, 우리 아시죠? 주수도 어떤 회사죠? 제휴 네트워크. 네, 얼마 합니다. 어따 대고 진짜. 네. 이분은 56년생인데 생일인데 울산. 그런데 사기 금액이 2조. 지금 어디 있다? 서울 구치소에 있다. 근데 이분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때 제휴 네트워크 회사가 정말 성장될 때 많은 제조회사들이 저기에 제품만 런칭할 수 있으면 떼돈을 번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제조회사들이 그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이 안 좋더라. 쪽나는 순간에 그 제품값도 못 받고 물때도 못 받고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추가적인 피해들이. 그런데 이분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저분이잖아요. 네, 진짜 어따 대고 이런 대고 저런 대고. 자, 웃긴 건 두 분이 좀 비슷해요.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은 뭐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도 흔했어요, 예전에는. 그렇죠? 어찌되었건 이분은 사기 금액은 4조 원인데 그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중요한 건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 믿지는 않잖아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압니까? 둘이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주수도 회장 같은 경우, 회장님 같은 경우는 쟤는 방판이잖아. 쟤는 나하고 안 된다.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대구에서는 네트워크 그러면 굉장히 어떤 대구에 많은 피해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상하게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네트워크 회사들이 대구를 통해서 출발해서 성장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피해자들도 그래서 대구에서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국가는 다시 한번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네트워크 회사가 만들어진 개수를 봤더니 1090개. 그런데 사라진 회사가 몇 개입니까? 950개. 살아있는 회사가 140개.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게 가슴이 아프냐면 150개가 되는 그 업체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그 사람들. 그렇죠? 정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돈 벌게 됐어. 나는 잘 될 수 있어. 이런데 어느 날 한순간 회사가 사라졌어. 근데 그 한 사람의 슬픔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속해 있는 가족에서부터 이 사람이 정말 꿈과 비전을 전달했던, 함께 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까지 원치 않는 피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정말 좋은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힘들게 해서 기반을 딱 만들어 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이런 회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도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이런 회사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결혼해 보니까 무엇을 알아요? 결혼을 왜 했을까? 이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해봐야지 알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올바른 회사를 찾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알게 되었던 거죠. 자, 우리도 80년도까지 90년 초까지 태동기를 거쳤고 그 다음에 과도기를 거쳤고, 자, 성장기. 아까도 말했듯이 이 주기는 20년 주기로 성장되어져 나가잖아요. 20년 주기로. 그런데 지금 2010년부터 2030년 이 주기가 굉장히 성장하는 주기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매출적인 성장은 굉장히 더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 그래프는 미국의 성장 그래프보다는 약간 느리게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정부, 지금 네트워크 협회에서는 지금 정부에 계속 요구하는 게 네트워크가 법적으로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그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인정되는 순간에 이 성장 속도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커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 24년이잖아요. 24년? 정말 30년까지가 아니라 진짜 30년 이 안에 네트워크의 법으로 안정적인 어떤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마 실질적인 성장기가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016년도에 네트워크가 5조 원의 어떤 매출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작년 기준에서도 아직 6조 원은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에 어떤 더딘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장은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말을 하는 거죠. 10년 후에 26년이죠. 부정적으로 봐도 네트워크의 어떤 매출은 4배까지는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몇 배? 50배까지는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제가 관망하기에는 아까 말했듯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진짜 법적으로 인정되는 그 순간부터 이 성장세는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합법과 불법의 차이가 명확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불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미등록된 회사들, 그 다음에 무형의 제품. 지금 무형의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형이라는 건 우리는 그래도 저렇게 이즈미어 있고 루테인 있고 아프로디테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제품을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코인이라든지 어떤 투자에 의한 이득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형의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무형의 제품을 판매하는 곳은 불법이다. 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회사는 불법이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음주운전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무면허에 절도범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사고가 난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적인 제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배째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운전보험을 여러 자동차 보험을 안정적으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원치 않는 이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내가 처리하지 않더라도 이런 보험사에서 다 처리를 하잖아요. 합의까지. 그렇죠. 그런 거하고 같다. 조합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일정 수익률을 보장한다. 내가 1,000만 원 투자를 하면 2.6배를 주겠다. 그러니까 2.6배가 아니라 260%가 되는 건가요? 1,000만 원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하고 거기에 더 매달 몇 프로의 수익을 주겠다. 뭐 0.1%의 수익을 주겠다. 1%의 수익을 주겠다. 5%의 수익을 주겠다.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들은 처음에는 꼬박꼬박 나오는데 언젠가는 문이 잠긴다. 그런데 이 회사에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빨리 회사가 문을 닫는 회사들이 제일 피해가 적다. 긴 시간을 버티다가 회사가 문을 닫으면 피해 금액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몇 조 원씩 피해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합법은 정말 단순하게 됩니다. 등록된 회사, 그 다음에 유형의 제품,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심플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많은 네트워크 회사라고 해서 가보면 제품도 없고 어떤 배당식 몇 프로를 주겠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회사들은 예전에는 금융사기는 회사가 책임을 졌지만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초대를 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되면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피해 이런 과정들에서 피해를 봤던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투자를 하고 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나는 피해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금을 회수하고 내가 이득을 보기 시작할 때는 나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법적인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진화를 했어요. 첫 번째가 예전에는 일일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대면하면서 일을 진행했어요. 또 이렇게 지금 대면하고 이런 세미나를 듣고 있지만 또 줌으로 그렇죠? 온라인으로 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예전에는 이런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또 사업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듣는 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지금은 유튜브 안에 들어가도 그렇죠? 또 그 회사가 운영하는 어떤 블로그나 카페 안에 가면 좋은 교육 내용들이 그 어떤 사이트 안에서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울에 있지만 대구에 계신 분하고 어떻게 미팅할 수 있죠? 줌으로 미팅할 수도 있잖아요. 줌으로. 그렇게 세상은 바뀌어 있더라. 두 번째, 예전에는 오프라인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품 들고 다니면서 이거 하나 사줘.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네트워커들의 자동차를 열어보면 제품으로 꽉 차 있다. 대표님 그 자동차를 열어보면 골프채가 꽉 차 있다. 네. 혹시 골프 네트워크 하고 계시는 거 아니시죠? 네,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사람을 대면하면서 이렇게 제품을 유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이거 정말 제품이 괜찮는데라고 하면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어서 내가 판매를 시작했는데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어서 이득을 본 사람들보다 피해를 본 사람들이 더 많더라.
그런데 회사는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더라. 근데 우리는 오프라인 매장 만들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더라. SNS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인스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또 쇼핑몰도 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이 유통되고 그 제품이 유통한 사람을 케어해서 사업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있더라. 예전하고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전에 입소문 마케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먹었더니 이것 봐. 내가 걷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뛰어다녀 막 이러면서 내가 예전에 허리도 못 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데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내가 사람한테 이렇게 입을 푸는 건 한계성이 있잖아요. 근데 SNS를 들어갔어요. 저 이렇게 날씬해졌어요. 저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저 이렇게 돈 많이 벌어요. 이걸 SNS에 이렇게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어때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유치되더라. 어떤 한 분이 N사에서 화장품을 팔았던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 조직원 그 간의 알력 다툼 때문에 이분이 나 더러워서 안 해.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지인이 어차피 너가 평생 나이는 젊으신 분인데 40대 초반이에요. 너가 평생 화장품을 해왔으니까 뭐라고 하는 화장품을 한번 방판에 샀는데 한번 팔아봐라. 근데 이분은 인맥이 없었어요. 근데 화장품을 케어하고 이런 것들을 인스타에 올리면서 사람들이 언니 그거 뭐예요? 언니 그거 뭐예요? 이러면서 내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은 좀 그렇지만 이뻐야 되구나. 그분이 좀 이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언니 그게 뭐예요? 저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돈이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리는 것들을 인증을 하기 시작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서 이분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는 그만큼 바뀌어 있더라. 뭐 이것만 해야 돼, 이것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사실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상생관계다. 입소문도 중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어떤 SNS를 통해서 나를 홍보하는 거, 제품 홍보하는 거, 체험을 홍보하는 거, 나의 소득이나 나의 사업하는 방법들을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제품을 사려고 하면 일일이 본사에 가가지고 어떤 서류 써가지고 다 넣고 이렇게 했어야지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24시간 내가 온라인을 가지고 매출을 끊을 수 있고 매출을 넣을 수 있다. 물론 지금 우리 회사는 이 부분이 조금은 미비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대표님이 누구십니까? 네,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지금 네, 타카시 사장님과 굉장히 긴밀한 어떤 조율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업 그 방식만 가지고 지금을 바라보는 건 굉장히 오류가 생긴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 저는 최근에 챗 GTP 그다음에 AI가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예전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 되고 어떤 시대가 발전하면서 많은 직업군이 사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저는 최근에 어떤 것들을 좀 많이 느끼냐면 제가 유튜브를 해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쇼츠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얼마나 바뀌었냐면 대본을 써줘. 그러니까 수서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 대본으로 작성해줘. 그러면 대본으로 쫙 나와요. 그리고 그림 AI 그림을 그리는 그 사이트에 이런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그림을 화가보다도 더 실질 있게 써줍니다. 어느 유튜브는 동화책을 만들어서 그 아마존에 올려요. 근데 그 동화책을 어떻게 만드냐면 AI를 통해서 이런 내용의 동화를 써줘. 그리고 그 내용을 기반해서 그 그림을 그리는 AI에 넣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그려줘. 그걸 조합해서 동화책을 만들어서 합니다. 요즘 음원 이야기 하잖아요. AI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뭐 마이너 구조로 좀 천천히 그 다음에
단조롭게 그러면서도 4분 정도의 시간으로 작곡을 해줘. 그러면 작곡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게 판매가 되면 음원 수익이 나한테 들어와요. 그것만 있습니까? 지금 의사들이 진찰 그 검진에서 어떤 병명을 찾아내는 속도보다 AI가 병명을 찾아내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상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더라. 저희 고수명 그룹장님 차가 뭡니까? 테슬라. 네. 내가 운전하지 않더라도 네, 알아서 자율주행하는. 물론 이제 우리는 반자율주행인데 테슬라가 굉장히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커브길을 굉장히 부드럽게 가더라. 근데 실질적으로 타보신 분은 네, 구름마더라. 탑승이 너무 안 좋더라. 승차감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전문적으로 지금은 법적으로 기계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 운전을 못 하는데 그게 사람이 없어도 자율주행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직업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20대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심야 우등을 타고 갔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운전사분은 직사를 했고 저는 1번 바로 뒷좌석에 있었는데 저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다리가 끼어가지고 겨우겨우 빠져나왔는데 그분이 그런 사고가 난 원인을 따져봤더니 졸음운전이었어요. 우리도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활성화돼 버리면 자, 만약에 내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편의점을 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좋은 직원을 찾는 게 힘들어요. 불평불만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은 닭을 튀기고 그다음에 분식을 요리하고 그렇죠? 어떤 커피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직업은 안전한가? 나는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주라고 하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왜 필요하겠어요? 물론 실행을 해봤더니 오류가 생기더라. 그런 부분에 있었는데 이게 더 발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챗 GPT는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 안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지금 내 소득원은 안정적일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너무 좋은 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런 가치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아시는 그 미용 선생님이 미용실 자주 다니는 디자이너 선생님이 계시는데 워낙 원장님하고 트러블이 심해가지고 이번에 미용실을 하나 기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원장님이니까 원장님 이거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인테리어하고 이런 시설 준비하는 데만 1억이 들었어요. 1억의 본전을 뽑으려고 하면 이분은 과연 그 원금 1억이라고 하는 이 원금을 회수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릴까요? 쉬운 기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짧은 기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도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 원잡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투잡, 쓰리잡. 부업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어떤 형태로서 부업도 아니에요. 투잡, 쓰리잡. 잡의 형태로 일의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뭐가 문제냐면 회사 끝나고 요즘은 주 5일제잖아요.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돈이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내가 그 안에도 돈이 없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본이 필요 없어요. 내가 14만 5천 원이 자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눈이 안 좋아, 피부가 안 좋아, 건강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어차피 건강식품 사 먹는 거에 우리는 이걸 투자라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자본금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쓰는 이런 비용들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점포가 필요 없다. 그 분은 그 잠실에 그 샵을 오픈했는데 그쪽 지역의 땅이 싸지가 않아요. 잠실이 좀 비싼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게 없고 월세 나가는 비용만 하더라도 장난 아닐 거예요. 저는 어느 때 가슴이 아프냐면 저희 집 근처에 이런 상가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특정 그 장소들은 계속 상호가 바뀌어요.
근데 상호가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분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내가 얼마의 자본금을 놓고 전세를 뭐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놓고 어떤 희망에 부풀어서 했을 건데 6개월 하고 7개월 하다가 정리하고 나가면 과연 이분은 얼마의 돈이 남았을까? 그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 월세 나가고 공과금 나가는 이런 것들 생각하면 와 진짜 가슴 아프다. 저분들은 얼마나 진짜 속상해하면서 이 가게를 정리하고 갔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점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포 때문에 속상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험이 필요 없더라. 사실은 미용실을 하나 오픈하고 싶어도 그분은 이 미용업계에서 20년 이상의 일을 한 거예요. 20년 이상을. 그러니까 경험이 있어야지만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요리를 하고 싶어.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저녁에 집에 가서 그 닭발을 좀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우리 명희동 닭발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레시피를 어떻게 카피해가지고 닭발만 좀 팔아서 요즘은 매장 없어도 되잖아요. 우리 그 주방에서 요리해서 이런 택배로 다 물류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하면 이거 나쁘지 않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명희동 닭발보다도 더 맛있게 만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하고 싶으면 어때요? 가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분석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아니라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일은 어때요?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더라. 근데 더 중요한 게 이 가치인 것 같아요. 다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일을 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하는 말이 추가 소득이 필요해. 많은 돈을 벌고 싶어. 자, 지금은 정년이라는 기준이 없어졌어요. 다 어떻게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직. 2년 끝나면 애가 계약이 유지될지 말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사히 남으면. 그래서 정규직만 들어가도 와 정말 대단하다. 이제는 정규직이 진짜 대단한 어떤 직업군으로서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런 정규직이 아니면 대부분 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생명이 길어졌대. 우리가 보험 들 때도 예전에는 70, 80 이렇게 했는데 지금 100세를 어린애들 우리 애들 할 때도 100세까지는 삽니다. 100세 이렇게 보험 드십시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100세까지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년퇴임해서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돈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죠? 돈이 없다라고 하면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고통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보다 많은 소득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도 내가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을 통해서 돈이 꾸준히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받았던 그 소득에 대한 권리를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상속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두 번째가 자아 성취를 하고 싶더라. 그러니까 내가 진짜 돈 많이 벌면 나 정말 그거 할 거야. 돈 많이 벌면 그거 할 거야. 저희 대표님 돈 많이 벌면 산속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안 벌리는 것 같아. 산속에 갈까 봐. 산속에 가지 말고 산속에 대저택을 지어서 우리 사업가들을 초대하겠다.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벌릴까도 몰라. 그쵸? 네. 그런데 오늘 박신양 분이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박신양이 아시죠? 예전에는 진짜 박신양이 나와가지고 무릎 꿇으면서 막 그 깡패 역할 하면서 그거 보면서 눈물 안 흘렸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편지라고 하는 영화였나요? 저희 형수님하고 같이 이제 가서 형님이랑 형수님이랑 같이 가서 보는데 형수님이 얼마나 울던지 저는 그때 하나도 안 슬펐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울 것 같기는 해. 그 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연예인 생활이 그립냐라고 했더니 그립지 않대요. 근데 그분은 자기의 어떤 꿈은 그림을 그리는 거였기 때문에 연예인을 통해서 돈을 벌었고 이제는 풍족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은하 씨도 화가예요. 근데 심은하 씨가 그림을 그려서 판매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화가들 진짜 뭐 어렸을 때 그림을 그렸고
그림을 그리는 이런 대학교 갔고 그래서 화가로 살던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건 가짜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우리는 이렇게 정통으로 해도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저 사람은 유명,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이름으로 팔아먹는 거다. 그럼 뭐해? 중요한 건 그분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사가지 않더라도 그분은 어때요? 네, 먹고 사는 거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화가는 자기가 그림을 좋아서 그림을 그렸겠지만 생계 수단이 되었는데 심은하 씨는 생계 수단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가치, 그런 자아 성취를 할 수도 있더라. 그 다음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더라.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 회사는 100세가 넘어서도 지금 소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게 이제는 축복이 아닌 시대인데 돈이 꾸준하게 보장될 수 있다라고 하면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일 수 있다. 행복일 수 있다. 내 다리가 튼튼할 때 어떻게 여행 더 다녀야 된다. 돈 걱정하지 말고. 그쵸? 그리고 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내 자식들에게 내가 피해 주는 거 아닐까? 내가 돈 있으면 자식분들이 더 찾아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폭넓은 대인관계. 여유 시간이 촉박하니까. 사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에 생겨났던 그 이유가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돈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네트워크는 돈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돈이 없으면 생각이 편협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돈이 있으니까 생각이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돈이 있고 돈이 없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생각이 편협하지 않고 넓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돈 들이지 않고 점포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경험 없이도 진짜 내가 꿈꿀 수 있는 이 돈에 다니는 무한대로 커갈 수 있는 이 사업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